퇴근길 시사 프로그램의 완결판.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먼저 국제뉴스룸 연결해서 국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YTN 국제부의 임장혁 기자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싱가포르 여행 가시는 분들 요즘 많거든요. 네. 근데 싱가포르에서 지카 바이러스가 확산하고 있는 추세여서 그런데 또 여기에 댕기열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싱가포르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고 확진된 환자 수가 지금까지 258명이고요. 계속 확산 추세인데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댕기열 환자까지 급증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들어 어제까지 약 8개월 동안 그 댕기열 감염자가 11,300여 명인데 이미 지난 한 해 감염자 수를 훨씬 넘어섰고요. 특히 그 지카 바이러스가 발생하고 확산 중인 최근에 댕기열 감염자 수도 함께 급증해서 지난 3주 동안 1,000명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일주일에 한 300명 이상이 댕기열에 새로 걸렸다는 얘기고요. 네. 댕기열도 이 지카 바이러스처럼 숲 모기에 의해서 전파되는데 걸리면 갑자기 열이 많이 나고 그 심한 두통, 근육통, 그리고 관절 통증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지카에 댕기열까지 이 동반 확산 현상을 보이자 싱가포르 당국은 전염의 근원이 되는 모기 박멸에 더욱 힘을 쏟고는 있는데요. 그 확산세가 빠른 시일 안에 과연 누그러질까 좀 의문이 많은 상황입니다. 네, 또 앞서 말레이시아에서도 지카 바이러스 환자가 발생했다 이런 소식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 동남아 여행에 좀 각별한 주의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웃나라 일본으로 가보죠. 자, 일본에서요 지금 고위공직자의 교통법규 위반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거 우리나라에서 좀 또 종종 보는 일이군요. 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일본 장관 후보자들의 그 음주운전 또는 그 교통법규 위반이 그 인사청문회에서 큰 논란이 됐었죠. 그랬죠. 네, 일본에서도 그 아베 총리가 지난달 개각 때 새로 임명한 장관 한 명이 그 비슷한 공경에 처했습니다. 북방 영토 담당상이라는 자리에 발탁된 스루호 요스케 중의원이 그 주인공인데요. 강요로 임명되기 이전인 지난 7월에 그 선거 유세 시간에 맞추기 위해 고속도로에서 과속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던 일이 그 뒤늦게 밝혀진 것입니다. 네.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스루호 담당상이 대국민 사과를 하긴 했지만 그 네티즌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비판 여론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법령을 준수하는데 모범을 보여야 할 정치인이자 고위공직자가 기초적인 교통법규조차 위반한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 만약 국토교통을 책임지는 자리라면 당장 물러나야 한다. 이런 비판이 계속 확산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거 어느 나라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 이 미국에서요 때 아닌 국민 의례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는 모양이군요. 한 네. 스포츠 스타가 국민 의례를 거부해서 논란이 일자 이 오바마 대통령까지 나서서 입장을 밝혔다고요?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인기 있는 그 프로 풋볼 NFL이 그 다음 주 정규리그를 앞두고 며칠 전부터 시범 경기가 몇 차례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 경기 전에 그 미국 국가가 연주되고 성조기를 향해서 기립을 하는 국민 의례 시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콜린 캐퍼닉이라는 유명 선수가 지난달 26일과 이달 1일 시범 경기 때 그 국가가 연주되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처럼 기립하지 않고 그 한쪽 무릎을 바닥에 꿇는 모습을 보이면서 국민 의례를 거부했습니다. 미국 사회에 만연한 경찰의 폭력과 유색 인종에 대한 그 불평등에 항의하기 위해서라는데 일종의 시위였던 거죠. 그 캐퍼닉은 인종차별이 이렇게 심한 상황에서 자신은 도저히 그 성조기에 자부심을 표출할 수 없다 이러면서 앞으로도 계속 국민 의례를 거부할 뜻을 밝혔습니다. 이러자 그 보수 단체나 군 관련 단체 등에서 캐퍼닉은 애국자가 아니다 이렇게 강력히 비난하고 있고요. 반면에 인권단체와 팬들은 상황이 오죽했으면 그러냐 이러면서 캐퍼닉을 또 지지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뜨겁게 가열되면서 급기야 지금 오바마 대통령이 그 G20 정상회의 참석자 중국에 가 있었는데요. 그렇죠. 이때 이 대통령에게 기자들의 관련 질문이 쏟아졌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어찌 보면 굉장히 민감한 문제인데요. 의외로 분명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국민 의례를 거부하는 것도
헌법에 보장된 권리다. 이것이 오바마의 답변이었습니다. 캐퍼닉의 행위에 문제될 것이 없다 이런 말인데 그 정부를 대표하는 대통령이 국기나 국가에 대한 의례를 거부하는 것도 개인의 권리다 이렇게 선언한 셈이죠. 민주주의 정신을 잘 표현한 당연한 말이다 이런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그 도널드 트럼프를 위주로 한 공화당 진영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공격 소재가 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오바마 대통령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한 가지만 더 전해 듣죠. 이 필리핀의 두테르테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에게 욕설을 해서 두 나라 정상회담까지 취소됐다는 소식인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네,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미국과 필리핀이 그 전통적인 우방이라는 점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요. 네. 그 최근 남중국해 영토 분쟁과 관련해서 필리핀은 그 중국을 국제재판소에 제소할 정도로 중국과 첨예하게 대립했고 그런 필리핀을 또 미국이 지지하면서 역시 미국과 중국도 대립하고 있었죠. 그런 한편에서는 그 필리핀의 트럼프라고 불리는 두테르테 대통령이 마약 범죄자들을 직결 처형까지 하면서 그 이른바 마약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고 이것이 국제적으로도 필리핀의 인권 문제에 대한 논란이 뜨거운 상황이었고요. 이 와중에 미국과 필리핀의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었는데 그 오바마 대통령이 아마 회담에서 이 필리핀의 인권 문제를 언급할 예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이 두테르테 대통령이 오바마가 내정 간섭을 하면 자신이 회담장에서 욕을 할 거다 이러면서 그 기자들에게 실제로 그 상스러운 욕설을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이 욕설을 전해들은 오바마는 그 두테르테가 뭐 색깔 있는 남자다 이렇게 점잖게 표현하면서 맞대응은 자제했지만 예정된 정상회담을 취소하는 방법으로 이 불쾌감은 감추지 않았는데요. 지금으로부터 몇 시간 전에 두테르테가 자신의 표현 방법에 유감을 표한다면서 간접적으로 사과는 했지만 정상회담이 뭐 예정대로 열리긴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국의 반응이 좀 의미심장합니다. 네. 외교부 대변인이 두테르테의 오바마 욕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질문을 하자 필리핀은 중국의 이웃이고 또 앞으로 관계를 개선할 것이다 이렇게 우회적으로 답했는데요. 필리핀도 그 최근에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조심스럽게 모색하던 상황이어서 이번 욕설 파문을 계기로 필리핀이 미국과는 거리를 두고 중국과 가까워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두테르테가 오바마에 대해 욕설을 날린 것이 실수였냐, 실수가 아니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YTN 국제부의 임장혁 기자였습니다. 지금 듣고 있는 라디오가 뭐지? 아하, YTN 라디오. FM 94.5MHz YTN 라디오. 국회에서는 20대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열리고 있습니다. 어제 시작은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였죠. 오늘은 이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였고요. 자, 정치개혁 등 여러 화두를 제시하는 가운데 이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요. 그간 새누리당이 호남을 차별해온 것을 사과하면서 호남과 연대 정치를 시사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자, 이정현 대표의 말 국민의당은 어떻게 들었을까요? 이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을 연결해서 이 문제와 더불어서 또 법조 비리 근절 대책 등 현안 관련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주 의원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 이 여당인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었는데요. 네네. 호남과의 연대가 좀 강하게 어필이 됐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새누리당과 호남과의 연대 좀 듣고 나서 좀 당황스럽고 좀 생뚱맞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물론 호남 출신의 최초 여당 대표로서 네. 호남에서 일정 부분 지지율을 올리기 위한 의도가 담겨 있다라는 차원에서는 뭐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네. 특히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대단히 독선과 불통에 차 있는 그런 국정 운영을 하면서 특히 호남 지역의 주민들한테 지금 상당히 분노하고 있는데 네. 과연 이렇게 민심이 이반된 상태에서 연대가 가능하겠는가 생각했고 특히 어제 이정현 대표의 첫 대표연설이기에 좀 기대하면서 들었던 것은 네.
과연 여당 대표가 청와대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할까라는 기대를 가졌는데 좀 대통령에게 할 말을 하겠다 뭐 이런 정도의 대표로서의 어떤 소신을 기대했었는데 그런 게 전혀 나타나지 않아서 좀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정현 대표 말씀하신 대로 보수 정당 첫 번째 호남 출신 대표고요. 네네. 또 내년 대선에서 호남에서 20% 득표를 하겠다 이런 목표도 제시를 했었고요. 네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호남 연대 정치 이 새누리당이 이제 추구하겠다. 일단 실현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호남에서 새누리당이 20%를 득표하면 네. 무조건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당선되는 거죠. 뭐 지금의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저는 실현 가능성이 대단히 희박하다 생각하고 네. 물론 뭐 새누리당 하기 나름이죠. 정부 여당이고 그런데 지금 호남은 그 어느 때보다도 그 정권 교체에 대한 갈망이 어느 때보다도 좀 강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새누리당이 현재 어떤 국정 운영으로 본다면 저는 더 득표율이 떨어질 것이다. 겁니다. 그동안 얼마나 새누리당 또 정부 여당에게서 호남이 인사에 있어서나 예산에 있어서나 소외됐습니까? 선거 때만 되면 뭐 호남을 챙기겠다라고 해놓고 사실 그 공약이 전혀 지켜지지 않은 것에 대한 네. 아마 호남 민심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20% 득표라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런데 그동안 이제 차별에 대한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면서 이 호남은 진보도 과격도 급진도 아니다. 이 특정 정당의 전유물도 아니다.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이게 좀 국민의당을 의식하고 겨냥한 발언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호남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어디도 진보도 과격도 뭐 급진도 아니죠. 네. 저는 그동안 호남이 정치적 소외를 너무 많이 받아온 지역입니다. 그다음 그동안 장기적으로 영남이 장기 집권을 해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역 개발에 호남이 낙후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산업적인 측면이나 주민소득 측면에서 대단히 호남이 소외되어 왔었습니다. 그동안 새누리당과 뭐 어떤 민주당의 양당 체제에서 서로가 양당제 체제에서는 반대만 하면 되기 때문에 네. 정치 자체가 국민들의 불신을 그동안 많이 초래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4.13 총선에서 국민의당이 창당 2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 특히 호남에서의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주신 것은 이렇게 야당이 분열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야당에게 승리를 안겨준 것은 호남의 정치적 수준이 대단히 높다. 그리고 국민들께서 내년 대선에서 야당이 분열된 상태에서도 야당을 승리시켜준 것은 정권 교체에 대한 시그널이 높아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런데 그러면은요, 또 다른 해석인데, 자, 호남 연대 정치 또는 연합 정치를 이야기한 것은 이 새누리당이 국민의당과 함께 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안철수 전 대표 그동안 이제 안보는 보수다 이런 주장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근데 새누리당 내에서 유승민 의원도 안보는 보수, 경제는 뭐 진보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맥락에서 좀 그러면은 당 간의 연합 정치가 모색되는 것은 아닌가?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 새누리당의 희망 사항이겠죠. 더군다나 아하. 호남에서는 지금 현재 거론되는 대선 주자가 지금 아직은 지금 뚜렷하게 네. 나타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뭐 호남 지역민이 누구를 지지할지 민심은 아직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이 연대의 문제는 정체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무조건적인 연대는 바람직하지 않고요. 아하. 그 당의 정책과 노선, 그 가치가 같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새누리당과의 국민의당과의 정체성과 가치는 좀 다르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고 특히 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전혀 민심과 가치가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들은 오히려 지금 우리 국민의당이 더불어민주당보다도 제1야당으로서의 어떤 선명성 있게 더 나가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뭐 국민의당과의 연대할 가능성은 아직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저희가 어제 이제 대표 연설 분석하면서 네네. 그동안 뭐 TK 충청 연합론 이것이 어찌 보면 TK 호남 충청 연합론으로 바뀌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었거든요. 네. 자, 그러면은요, 이 여당인 새누리당은 이제 지금 희박하다라고 말씀 주셨고, 이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또 호남에서의 경쟁을 예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지금 새롭게 대표로 취임한 추미애 대표요, 호남 며느리론을 내세우면서 한 달에 한 번씩은 호남을 방문하겠다 이런 약속도 했고요. 호남 민심 회복을 위해서 굉장히 좀 이 강한 구애 전략을 구사하기 시작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호남 민심? 저는 지금 현재와 같은 호남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선의의 경쟁을 하는 것 대단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호남 민심에 서로가 다가가려고 노력하는 것,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주 가서 경쟁적으로 민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3당 체제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큰 혜택이라고 봅니다. 만약에 국민의당이 없었으면 더불어민주당이 지금처럼 호남 민심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호남을 챙기겠습니까? 아하. 저는 그런 의미에서 네. 정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선의의 경쟁을 해서 네. 어떻게든지 내년에 정권 교체가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네. 자, 지금 이제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요, 8월에 전당대회 마치고 이제 신임 대표 체제가 들어서지 않았습니까? 네네. 당 구조가 이제 정상화됐다 이렇게 보는 건데요. 국민의당만 지금 이제 비대위 체제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다면 이제 전당대회를 뭐 무리하게 앞당길 수는 없겠습니다만 언제 정도 가능하게 예측하세요? 네, 저도 지금 답답한 측면이 있는데요. 네네. 지금 국민의당이 이 비대위 체제를 빨리 종식시켜서 전당대회를 마치고 네. 대선을 준비해야 된다. 네네. 그러면서 지금 우리 당을 국민의당은 신생 정당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당원도 없습니다. 네. 전국에 뭐 10만 조금 넘은 당원들이 있기 때문에 네. 뭐 새로운 당을 하나 만드는 것 자체가 대단히 뭐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대선을 1년여 앞둔 시점에서 빨리 우리 당이 안정을 찾아서 우리 당을 중심으로 해서 대선 준비를 야당이 치러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네. 우리 당은 지금 당원이 없고 오히려 무당층의 지지층이 아하. 많습니다. 네네. 새누리당을 지지했던 사람, 더민주를 지지했던 분들이 그쪽 당에 실망을 하고 네. 우리 당 쪽으로 오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상대 당의 지지율이 하락하면 우리 당이 반대급부적으로 네네. 지지율을 상승하고 그러는데요. 어쨌든 우리 당이 국회 내에서 캐스팅 보터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네. 대화와 타협을 잘해서 국회를 운영해 나가는 것. 이번에 추경안도 저희들이 선두적으로 좀 제안을 했고 네. 전기세 누진제 문제 같은 것도 가장 빨리 추진을 해서 네. 이런 캐스팅 보터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면 저는 우리 국민의당 역할을 해내는 것이고 대선을 어차피 새로운 정당을 만드는 것보다는 만들어진 정당이기 때문에 네. 우리 당을 중심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의당이 모든 기득권을 내려놔야 된다 저는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좀 빠르게 전당대회를 해서 네네. 중심축이 돼보자 이런 이제 말씀 주셨는데요. 예. 최근에 보면 이제 제3지대론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여야 경계를 뭐 막론하고 나오고 있는데요. 네네. 새누리당은 친박, 더불어민주당은 친문 이렇게 장악했으니까 네네. 중간지대에서 헤쳐 모이자 이런 얘기고요. 네네. 그 제3지대론의 중심 인물이 손학규 전 고문인데요. 네네. 국민의당에서 러브콜을 많이 이제 보냈는데 10월 중순에 정계에 복귀할 것으로 최측근 인사의 말이 전해진 가운데 네네. 두 야당으론 가지 않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어떻게 관측하세요? 저는 손학규 대표가 뭐 더민주당으로는 지금 더민주당 소속으로 되어 있죠. 네네. 예, 그렇지만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새누리당은 친박, 더불어민주당은 친문이 완전히 장악하면서 네. 손학규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가서 이렇게 설 자리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네네. 예, 그렇지만 그런다고 국민의당으로 오겠느냐? 사실 더민주를 탈당하고 국민의당으로 오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지금 국민들께서 새누리당은 완전 친박이 지금 장악을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친문이 장악하면서
국민들께서는 오히려 국민의당에 그거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당 하기 나름이다 생각하고 우리 당이 빨리 안정되어서 우리 당을 하나의 플랫폼 정당으로 만들어서 많은 대선 후보들을 우리 당으로 끌어모아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저희 당이 그러면서 100% 국민 경선 예를 들자면 당원이 포함되지 않는 네. 100% 국민 경선 같은 것을 실시한다고 선포하고 아하. 그러면서 우리 당 지지율이 어느 정도 상승한다면 네. 많은 대선 주자들께서 우리 당과 함께 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당헌 당규를 개정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과정에서 어차피 전당대회를 해서 지도부는 뽑아야 되기 때문에 당 지도부의 선출 규정은 명확히 하되 네. 대선 후보 선출 규정은 보류해야 된다. 네. 그렇게 하게 되면 대선 후보들이 우리 당 쪽으로 많이 와서 100% 국민 경선으로 하게 된다면 저는 우리 당이 시너지 효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대선을 위한 플랫폼 정당론 얘기 주셨고요. 자, 끝으로요, 의원님. 네네. 지금 이 검찰개혁 시험대에 올라 있었고요. 네네. 검찰개혁에 대한 요구 야당에서 많이 나왔는데 이제는 또 법원도 지금 이 대법원장이 사과하는 사태까지 이르지 않았습니까? 네. 이 법조계 전반의 비리. 그래서 결국 이 공수처 신설 좀 탄력받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 나오는데 네. 지금 정기국회에서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저희 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가장 중점을 두어서 치러야 될 법안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지금 어느 때보다도 지금 법조 비리가 높습니다. 네. 비리가 지금까지 이 공수처 법안이 참여정부 때부터 제출돼 가지고 이번이 10번째 제출입니다. 네. 전형직 검사장이 지금 구속되고 있고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까지도 비리 의혹을 받는 현실에서 네. 공수처를 반대한다는 것은 투명한 대한민국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드는데 역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분위기가 잡혀 있다 이렇게 네. 생각하고 이번에 꼭 20대 국회 이번 정기국회에서 참 여러 가지 개혁 법률안 중에서 최초의 법률안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네.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이었습니다.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재본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강남 순환도시고속도로와 독산역이 만나는 곳. 이 편한 세상에 주거혁신이 시작됩니다. 서부간선 지하도로 착공, 신안산선 개통 예정으로 편리한 도심 접근과 서울 지벨리 비전까지 누리세요. 이 편한 세상 독산 더 타워. 문의 802-4500 9월 분양 대림. 고객님 사랑합니다. 배우 박소연이에요. 회식 후 운전이 어려울 땐 꼭 2588 대리운전을 부르세요. 2588 있잖아요. 좌우로 정렬 2588 눌러줘요 2588 대리운전아 고객님을 부탁해. 아이시스 8.0. 왜 핑크냐고요? 핑크는 건강하다는 증거니까. 건강에서 핑크라벨 균형 잡혀 8.0. 해교의 생기 비결. 건강한 미네랄 밸런스가 핑크빛 생기를. 핑크빛 생기 에너지. 아이시스 8.0. 전 핑크만 챙겨요. 골목골목에 멋을 더하는 100년 넘은 유럽의 아파트들. 우린 언제까지 고풍스럽다고 부러워해야만 할까요? 좋은 집은 시간을 이겨야 한다. 시간을 이기는 아파트 금강 펜트리움 금강주택. 2부는 여기까지입니다. 7시 뉴스 듣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